네, 안녕하십니까. 스카이프시 교육 기획팀장 전현욱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는 이제 MMI 면접 평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메디컬 계열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그리고 우리 스카이프시 교육에서 지금 원격으로 수업을 같이 병행을 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 이제 정말 전국에서 문의가 오고 있고요. 전국에서 수업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이 경우 이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MMI가 뭔지부터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MMI는 멀티플 미니 인터뷰의 약자로 굉장히 작은 주제, 어떤 작은 제시문 또는 조금 긴 이런 단문들을 읽고, 굉장히 다양한 이런 제시문을 읽고 지원자가 제시되어 있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하면서 이 지원자의 성향이나 능력, 전문성,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인적성, 그런 평가들을 종합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평가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스카이프시 교육 대치동에서는 이런 면접 수업들이 상시로, 그러니까 수시로 진행이 되고 있고, 각 학교별 목적은 다르지만요. 뭐 예를 들면 특목고 반도 있고, 사관학교 반도 있고, 경찰대학교 반도 있고, 이렇게 메디컬 반도 있고, 정말 수시로 반들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되면서 면접들이 필요한 각소에 우리 학원에서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계속 업데이트해 가면서 학생들에게 제시를 하고, 그 제시된 문제들을 직접 이제 아이디어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뱉어보면서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오늘 말씀드릴 이 원격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저희가 본격적으로 시행을 해오고 있고, 실제로 이 대치동까지 오가기 너무 힘들다 보니까 대구에서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이게 너무 시간상 손해가 너무 크다 보니 우리가 수업하고 있는 상태를 정말 이제 라이브로 찍어서 계속 송출하면서 이제 실제로 학생들이 앞에 앉아 있고요. 인터넷으로 하고 있는 학생들도 이렇게 보면서 수업을 하고 있는 방법, 그리고 이제 1대1로 선생님과 시간을 따로 매칭을 해가지고 그 선생님과 1대1로 수업을 하는 방법 등 굉장히 학생들에게 최대한 맞춤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점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수업이 고3, 고등학교 2학년, 1학년 뿐만 아니라 재수생, 삼수생, N수생 다 같이 참여를 하고 의견을 나누고, 그리고 물론 당연한 거지만 현장에 와가지고 현장에서 학생들과 같이 이렇게 어찌 보면은 경쟁심도 좀 느끼고, 아니면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런 게 가장 좋겠지만, 한편으로 너무 그렇다고 이 물리적 거리를 고려를 안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현장에서 느끼는 느낌을 최대한 인터넷으로 방송으로 송출을 해서 이 사람들이 이런 학생들이 어찌 보면 경쟁자이자 동료가 될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떻게 발표를 하는지 내가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빠르게, 그리고 최대한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여 지금 원격으로 지금 수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이렇게 우리 학원 선생님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다 스탠바이가 되어 있고, 이제 당연히 원격이다 보니까 상담도 그냥 유선이나 이메일로 주시면 되고, 모든 데이터도 다 인터넷으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학원에서 검토한 내용과 함께 선생님이 같이 수업을 할 때 최대한 다 맞춤으로 정말 우리 학원에 있는 학생들을 1대1로 인터뷰하듯이 그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조금만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렇게 이 MMI 평가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뒤에 보면은 거기에 대한 문제들을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제시문들이죠. 제시문들, 그리고 그 뒤에 가면은 문제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를 물어보겠다라고 하는 입시 요강을 조금 살펴보면, 의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적성, 그리고 자질 평가를 하고, 그리고 상황 제시문 기반
면접과 서류 기반 면접을 복수의 면접실에서 진행하는데 60분입니다. 여기는 복수의 면접실이라고 하지만 60분. 그리고 수의대 같은 경우에는 의대에서 조금은 광범위한, 왜냐면 이 동물을 다루는 이제 학과이기 때문에 조금 인간 윤리랑은 다른 윤리, 예를 들어서 한 동물이 인간에게 피해를 끼쳤을 때 이 동물에 대한 본인의 가치관을 물어본다거나 이런 쪽으로 문제를 주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50분 내외인데 5개 면접실에서 10분씩 진행을 한다. 그리고 치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은 세부적인 항목으로 들어가니 보통 식습관 또는 건강보험, 의료보험 등 약간 의료 정책과 관련되어 있는 질문들이 좀 나오는 겨냥들이 있고요. 이 치대 같은 경우에는 10분씩 4개 면접실에서 40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대 같은 경우에는 복수라고 하지만 5에서 6 정도로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MMI 평가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 멀티플, 그러니까 다양한 지문들을 통해서, 그렇지만 다양하지만 작은, 약간 소소한 이런 정말 고민을 막 장고가 필요한 게 아니라 굉장히 순발력이 필요하면서 본인의 가치관에 바로바로 답변을 해야 되는 그런 인터뷰다. 그래서 상황 판단, 그 가치관, 인성을 평가하는 시험이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현장에서는 우리 학원에서는 이런 식으로 지금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이제 동급 레벨들을 모아서 이제 뭐 의대를 가고 싶다 그러면 의대반 친구들이 와가지고 이제 저희가 제시문 학원에서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종합해서 업데이트한 최신의 그런 정말 고민에 몸직한 그런 수업 내용을 준비해서 학생들에게 보고요. 이제 면접을 실전처럼 진행을 하고 그 내용들을 촬영해서 뭔가 부족한지 피드백을 주고 다음 시간에 어떻게 개선해 와라 라는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고 있고, 원격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저희가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로 A라는 학생이 참여했고 A라는 학생과 같이 그 학생도 같이 얘기를 해가면서, 또는 그 친구가 뭔가 얘기를 하게 되면 다 들려요. 그렇게 하는 시스템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시문들을 쭉 이제 보여드릴 텐데 제가 일일이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혹시나 제가 빨리 넘겼다고 이제 느껴지신다면 잠시 일시 정지를 하시고 내용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온다 정도로만 아시면 될 텐데 조금씩 제가 설명해 드리자면 우리 그 이공계 메디컬 쪽을 생각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학, 독서, 그리고 시 이런 문제가 갑자기 나왔을 때 답변이 굉장히 당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잘하는 공부는 숫자를 풀고 어떻게 어떤 틀에 있는, 그러니까 뭐 수능 틀에 있는 그런 문제들을 본인들이 잘 풀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상황이 주어지거나 아니면 예술 작품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나 또는 이렇게 시 같은 내용이 있다면 본인이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면 굉장히 답변이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설령 맞고 틀리고가 있는 것보다 본인이 어떻게 자신감 있게 본인의 의견을 전개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험인데도 불구하고 일단 자신감이 없어요.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나 학교에서는 잘한다 늘 잘해왔던 학생인데 여기서 이런 문제들을 탁 부딪히게 되면 내가 알고 있는 거랑 연결이 잘 되지 않는 그런 또 다른 벽을 하나 만나게 됩니다. 그렇다고 이 벽을 극복 못하냐? 그게 아니라 정말 똑똑한 학생들이다 보니까 조금만 감 잡으면 빨리 늡니다. 정말 적극적으로 하는 학생들은 빠르게 이제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건 뭐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전개하고 싶다, 또는 제 생각은 이거다 라고 굉장히 날카롭게 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조금은 내성적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욕심은 있는데 또 환경이 친구들 이제 경쟁자들이 있고 또 들리고 내가 준비한 거랑 좀 다른 것 같은데 그냥 다음에 얘기할게요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 면접은 시간이 중요하고 본인에 대해서 고찰을 많이 해봐야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급격하게 궤도에 올라온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고, 뭐 이 문제도 보시게 되면은 이 문제를 굉장히 그래도 쉽게 푸는 편입니다. 왜냐면은 일단 숫자가 있고요. 그리고 1분 안에 정해진 시간 안에 평가를 하게끔 이제 전달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기본 정도는 다 해요. 뭐 예를 들면은 고소득 국가에서는 이렇게 빨리 진단을 했기 때문에 중기 전에 진단을 할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생존율이 높았다. 반면에 저소득 국가로 가면은 그게 현저히 떨어지고, 어찌 보면 골든타임은 24개월, 21개월 이 가운데쯤에 있을 텐데, 중기가 넘어가면, 왜냐면 여기 초기 중기를 합치면은 약 거의 100%, 99%, 그리고 여기 합치면은 95%, 합치면 81% 정도의 그리고 여기도 57% 있기 때문에 중기 정도가 넘어가면 생존율이 떨어진다라고까지 유추하는 거는 다 합니다. 이렇게 숫자에는 강해요. 그렇지만 이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준비를 한 학생은 한 단계, 두 단계를 더 이끌어내는데 반해 준비가 안 되는 학생들은 다 똑같은 답변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험에서는 당연히 변별도가 없겠죠. 우리가 메디컬 준비하는 학생들은 다들 어려운 문제 맞춰서 가는 거잖아요. 그 어려운 문제는 변별도를 주는 문제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내 경쟁자들과 변별도가 없다면 본인이 이 시험에서 좀 우위를 점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도표라든가 굉장히 다양한 형태가 나오고, 이렇게 이거 시인데 시인의 아들이 아픈 것을 보고 그거를 느끼는 그 자체를 시인이 본인이 써내려 간 시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본인이 이제 지원자가 어떻게 하냐 또는 어떤 상황인 것 같냐, 본인이 의사라면은 이렇게 아픈 이제 자식을 가진 부모를 어떻게 위로하고 어떻게 설명을 하겠느냐, 이런 식의 문제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한다면 if 문제죠. 그냥 어떤 상황을 가정하고 이렇게 던져주고 본인의 생각을 그냥 바로바로 얘기하게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나에 대해서 고민해봤다면, 내가 의사에 대한 직업에 대해서 진짜 고민을 많이 했다면 조금은 빠르게 그리고 명확한 답변이 나오겠지만, 본인이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그냥 공부만 잘해서 의대 가는 이런 학생들을 걸러내기 위한 그런 문제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까지 나와? 이런 식으로 나와? 라고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런 식으로 약간 경제학적으로도 그리고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을 고민하게끔 하는,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물을 기르는 펌프에 대해서 이렇게 광고판도 만들어 놓고 이런 놀이로 하는 방법과, 그리고 이런 식으로 물통을 끌고 가는 방법,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해봄과 동시에 또 아프리카 의료봉사나 아니면 국제의료기구 참여와 같은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문제들, 그리고 약간 이제 윤리 같은 이제 인적성 분야라고 하죠. 대부분의 면접 평가에도 있지만 인적성 분야의 윤리, 본인의 도덕관, 가치관을 평가할 수 있는 문제들도 이어집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같은 것도요. 그리고 이 경우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조직 생활에서 내가 어떤 한 역할, 롤을 받았는데 내 동기들과 함께 있어요. 근데 내가 생각했던 그 롤이 아닌 것들을 다들 임무를 부여받고 이미 내 친구들은 다 떠나갔어.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야 라고 떠나갔을 때 본인에 대한 행동, 그런 책임감, 가치관 같은 걸 묻는 이런 제시문들도 이어집니다. 수의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건데 이런 식으로, 이거는 보통 1번 방, 첫 번째 방에서 물어보는 질문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수의사로서 생각해야 가장 중요한 덕목, 그리고 수의사를 결정하게 된 계기, 그리고 내가 어떻게 노력했는지, 이건 보통 자기소개서, 그리고 그리고 이제 생애기록부를 물어보는 첫 번째 방에서 물어보는 질문들이었고요. 이런 식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 이제 인간 윤리를 벗어나서
동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질문들이 수위에 대해서는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의 윤리관, 내가 수의사로서의 하는 의료행위에 대한 스탠다드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문제들, 그리고 1번 방에서 똑같이 물어보는 나의 비전, 내 계획, 공부 계획, 나는 어떤 수의사가 되고 싶은지, 그리고 그걸 위해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지, 그러니까 관심도가 있었는지, 전문성을 갖고 있는지와 같은 문제들, 그리고 본인을 생각하는 이제 수의학에 대한 정의, 본인이 갖고 있는 수의학에 대한 철학, 그리고 미래에 대해 본인이 생각하는 수의학의 이제 비전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근거를 가지고 본인이 생각하는 주관적, 객관적 그런 경험들을 포함한 그런 근거를 가지고 제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문제도 아까와 똑같이 이런 문제가 나와? 라는 이제 층간소음 문제, 이웃 간의 갈등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도덕관에 대한 물어보는 인적성 문제, 그리고 이제 그 과 동기, 그러니까 조금 한 발짝 떨어져서 어떠한 행위들이 이루어졌을 때 본인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문제,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아까와 동일한 1번 방에서 물어보는 그런 전문성, 그리고 계획 같은 그런 문제들이고요. 이제 치대는 제가 초장에 설명드렸듯 이런 식으로 제시문인데, 이제 그 식습관 또는 이런 식으로 그 건강 정책 방향, 의료보험, 그리고 정책 이쪽, 이건 이제 금연 관련되어 있는 그런 이제 제시문이었고요. 그다음에 그 교육 문제들, 그리고 이거는 이제 1번 방에서 물어보는, 1번 방이라고 하는 게 정말 1번 방입니다. 자기소개를 하는 방. 제가 그 후반부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방에서 자기소개서 그리고 생활기록부를 가지고 물어보는 대표적인 질문들이고요. 그 다음에 의료보험 같은 이런 의료 정책들, 미국과 한국에 대한 의료보험을 비교하는 이런 제시문을 주고 뭐가 맞다고 생각하는지, 뭐가 틀리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적정선은 어디라고 생각하는지와 같은 문제, 그리고 이게 마이클 샌델 교수의 어떤 독서, 그러니까 정말 독서는 어떠한 면접에서도 독서를 빼놓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독서 관련된 질문들이 나왔을 때 본인이 관심 없는 쪽을 이렇게 어찌 보면은 이제 정말 학생들이 이 책을 읽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정말 읽어본 학생이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독서를 해봤던 학생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이 포인트들을 찝어서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근거를 덧대가지고 의견 전개를 하는데, 그냥 공부만 했던 학생들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난이도를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최근까지도 연예인 또 운동선수에 대한 학폭 관련되어 있는 사회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문제들, 그리고 명의와 양의를 정의하고 차이를 설명해보고 지원자는 둘 중에 어떤 치과 의사가 되고 싶은지, 즉 이게 딱 보시게 되면 한 번쯤은 생각해 봤을 것 같은데 싶은데 학생들은 생각해 볼 여력이 없습니다. 왜냐면 누군가가 물어본 것도 아니고요. 그냥 잠자기 전에 잠깐 생각했던, 내가 치과 의사로서, 내가 수의사로서, 내가 의대에 가가지고 어떤 그냥 상상을 하고 있지 본인의 생각을 정리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답변을 하려고 하더라도 머릿속에 있는 게 답변이 안 나갑니다. 그래서 히포크라테스 선서조차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히포크라테스 선서가 있다는 것만 알고 있지 내용이 뭔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는 넘길 테니까 이렇게 일시정지 누르시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1번 방, 2번 방, 3번 방 해가지고 제가 큰 틀만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1번 방은, 첫 번째 방은 대부분 자기소개를 하는 방입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 또는 생활기록부,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본인이 1분간 자기소개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고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문제로
자기소개서나 생활기록부에 동아리 활동, 학생회 활동, 뭐 체육부 활동, 뭐 봉사활동 등 어떤 활동에서 면접자가 한 역할과 메커니즘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라는 거, 그리고 의대에 뽑히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준비를 했고 내가 갖고 있는 소양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것, 그 인생에서 힘들었던 경험과 그 경험을 어떻게 극복했고, 그리고 그 속에서 무엇을 배웠고 난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 그리고 지원자의 가치관에 대해서 물어보는, 이게 대표적인 1번 방의 문제고요. 2번 방은 3번 방 이제 쭈루룩은 그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제시문을 가지고 이제 상황 면접을 하는 겁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만약에 뭐뭐라면 하는 상황 면접도 있고, 제시문은 이렇게 상황을 주고 내가 철수라면, 내가 영자라면 입장에 들어가서 하는 행동에 대해서, 또는 이런 식으로 의사를 동물에 비유하자면 어떠한 동물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라고, 그러니까 나를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물어보는 이런 상황 면접들이 있고, 이제 그 메디컬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을 쭉 보여드릴 텐데, 여기에 대해서 그냥 이 문제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제시문이 주어지고 이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면 답변을 제시문을 기반으로 머릿속에 집어넣고 본인의 생각 정리를 한 내용을 이 문제에 맞게끔 답변을 하면 되고, 이런 식으로 빈칸이 있는 것들은 정말 순발력, 정말 짧은 시간 안에 본인이 생각하는 내용을 이제 답변하면 된다 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학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도 꼭 뭐 메디컬 쪽으로만 문제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말 다양한 문제들을 사회 이슈 관련되어 있는 질문들을 학생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 학생들이 본인이 하고 있는 지금 학교 공부의 틀에서 조금은 벗어나서 조금은 다양한 관점으로 이런 문제들에 접근을 할 수가 있고, 설령 틀렸다 하더라도 자신감 있게, 그리고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그냥 이 내용을 잘 모르는 것일 뿐 이 학생은 내용 적기 능력이 있구나라는 것을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정말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다. 그리고 정말 가장 중요한 생각을 해봤기 때문에 가장 정말 준비가 철저해야 되는 첫 번째 방, 자기소개를 하는 방에서는 이 친구들이 정말 자신감 있게 아이 컨택을 하면서 면접관님들에게 어필을 제대로 하고 본인이 남들과 다르다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무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제 논술 면접 문제들까지도 우리는 정말 다 취합을 해서 객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이런 문제풀이 방식들을 말로써 어떻게 푸는지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학부모님들은 조금은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정말 학생들의 레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내용들마저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붙어서 그 근거까지는 맞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뭐가 틀렸다,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까지 다 체크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뭐 학부모님들이 어렵다고 하셔서 학생들이 못 따라간다라고 생각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학생들은 와서 적응하는 데 시간이 조금 필요하고, 정말 메디컬 계열 학생들은 능력이 있고 똑똑한 친구들이다 보니까 정말 빠르게 적응해서 본인들의 실력을 키워놓습니다. 그렇게 키워놓으면 준비를 나중에 와서 조금 늦게 한 학생들과는 확실한 차별점이 보여지고, 그 차별점이 결국에는 면접장에 가서 조금 더 우위를 가질 수 있는 확실한 무기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편하게 우리 스카이프스 교육에 문의를 주시고요. 정말 대치동까지 어떻게 가? 너 뭘 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겁먹고 아니면 이제 좀 주저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가 학원에서 학생들을 위해, 학생들에게 정말 맞춤으로
정말 원하시는 수업 스타일이 있다면은 학원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고 어떤 식의 수업 스타일이 있는지를 상담받고, 또는 원하시는 스타일이 없다면 이렇게 해도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보시면 학원에서는 정말로 학생들의 진학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맞춘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오늘 가이드라인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